잠시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건강 대선연대 상임대표 이용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아이 건강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할 텐데 예. 아이건강 대선연대라는 단체가 좀 생소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우리나라 아이들이 21세기 이후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서 OECD 국가에서 제일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활 문화를 총체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정책을 제안하고자 많은 93개 단체가 참여해서 결성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려면 생활 문화가 종합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러려면 양육과 교육 문화, 또 자연주의 출산과 육아 문제,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 활동의 증진,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게 모자라서 아이들이 건강이 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책적으로 제안하고자 아이건강 대선연대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아이들의 건강이 되게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예나 어떤 통계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980년대에 비해서 아토피는 약 20배, 선천성 장애는 한 24배, 비만은 10배, 시력은 한 5배,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정부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통계도 잘 공유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가 생활습관병의 양성소 역할을 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출산 과정에 자연주의 출산이 아니라 인공적인 출산이 만연하면서 벌어지는 일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1980년대에 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들에 비해서 2010년대인 지금 다니는 어린이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건강이 특히 악화가 된 건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고요. 통곡물을 먹지 않아서, 또 편식도 많이 해버리고 해서 비타민 미네랄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요. 야외에서 신체 활동을 하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혈중 비타민 D나 또는 근육이 골고루 발달이나 체형 골격에 다 이상이 있어서 거의 모든 질병이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건강 대선연대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93개 단체가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4대 공약 24개 정책을 대통령 후보들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고, 3월 30날 국회 정론관에서 도정환 의원 주최로 기자회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급한 것은 어린이집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바꿔나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자연주의 출산을 근간으로 자연분만과 모유수유를 높여야 되겠다. 세 번째는 농업의 시스템을 유기농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네 번째는 사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력사령탑을 바로 세우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게 선진국이 해온 일이기도 하고요. 그게 잘 어우러지도록 이번 선거에 공론화를 하고 대통령 후보들을 설득하고 또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아이들이 건강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원년이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공약들을
실천하는데 아이 건강 개선연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아이들 건강은 정부의 역할이라서, 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책이 고효율 저비용 체제로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제기하는 게 지금 핵심적 사안이고요. 정부가 그런 일을 체계적으로 하게 될 때 이런 전문성을 지닌 분들이 결합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 건강 개선연대에서 꿈꾸는 미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진국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건강하게 자라는 나라가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저 노르웨이까지예요. 그곳 아이들이 지구상에서 제일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근데 제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화 강국, 문화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건강한 문화 국가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른들이 가치관과 생활 습관이 변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자라고 어른들이 만든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 활동 늘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햇빛놀이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 정도 증가하고 초중고 체육 시간도 주당 5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햇볕을 어떻게 쬐야 되고 잠은 어떻게 쬐야 되고 식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신체 활동은 얼마나 해야 되고 자세와 이 디지털 문화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교육과정 속에서 가르쳐서 아이들이 건강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좀 시급한 것은 잉태, 태교, 출산, 수유에 대한 교육이 광범위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것들도 교과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야 아이들이 깨닫고 스스로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어른들이 도와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회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주식을 통곡물로 바꾸는 운동입니다. 현미와 통밀로 바꾸는 운동이죠. 이건 전 세계 선진국이 모두 가고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은 운동량을 어른들보다 최소 2배에서 3배쯤 늘려야 됩니다. 그것은 사자나 토끼나 노루나 예외 없이 새끼들이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유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신체 활동이 극히 부족한 상황이라 어릴 때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40대 암 환자보다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통곡물로 주식을 바꾸는 일과 신체 활동 늘리는 일, 식생활 중에서도 가공식품은 아이들에게 주는 음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아이들이 영양이 균형 잡히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아이들의 건강은 어른들이 몫이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에서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지금처럼 아이들이 질병 천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과 선생님들과 정부가 협력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